힘들고 어려운 내 집 마련, 길라잡이가 되어드릴 내 집 마련의 신 코너의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자가로 마련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해서 질문자는 김직구님이십니다. 자, 월천대사님께 질문하고 싶어서 유튜브에 로그인을 처음 해본 40대 초반 가장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픽 되셨고요. 저는 아내와 5살 딸 아이와 살고 있는 외벌이입니다. 외벌이이시니까 신도시일 경험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아내는 내년부터 아르바이트 정도를 시작해볼까 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아내의 수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실수령액 500만원 정도를 벌고 있는 직장은 분당에 있습니다. 자산은 전세 자금이 4억이고 전세 만기는 2021년 2월입니다. 만기가 좀 길어요. 그죠? 1년이 더 남아가지고. 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되게 공통 상황으로 마음 와닿으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가운데 전세로 계속 사는 것이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신분당선을 따라 여러 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신분당선 뜨겁죠. 그죠? 자, 지금 전세에 살고 계시는 분들 마음 많이 지금 좀 괴로우실 텐데, 왜냐면 갱신을 했었던 작년 같은 경우는 18년에 집값이 좀 조정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마 갱신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올해는 다시 집값이 좀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19년 2월에 갱신하셨을 거거든요. 그때는 지금 집값이 많이 조정되고 막 집값 떨어진다 막 이러는 타임이었잖아요. 사실 그때 집을 사셨으면 너무 좋았는데 사실 이거 19년 2월에 갱신을 하셔가지고 이게 진짜 한 가지 너무 에러인 것 같습니다. 자, 알아보고 있는 집은 동천역 주변에 아까 신분당선을 따라 다 봤다고 말씀드렸어요. 동천역 주변의 구축과 역세는 아니지만 신축인 또 성복역 주변의 신축 이런 것들, 그래서 2010년에 지어진 이런 준식질 정도 아파트를 전수조사 하셨다고 합니다. 일단 이분이 걱정하시는 건 뭐냐면 그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경우는 대출 5억을 받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5억 원이라는 금액을 대출받는 게 이 연봉이 합당한지, 그리고 알아보니까 원금 포함해서 이자를 한 15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나머지 이자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도대체 생활이 가능할지가 너무 궁금하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 궁금하다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찬찬히 한번 풀어볼까요? 부동산에 관심이 크지 않고 수업에 나온 적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생각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자, 두 가지 나눠지거든요. 보통들 다 이렇게 이자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이 정도를 과연 그렇게들 많이 살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어느 모임에 들어오셨는지에 따라 이게 달라져요. 일반 직장에서 옆에 있는 동료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사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조금 일찍 재테크에 눈을 뜨고 내 집 마련의 길로 들어오신 분들은 생활비를 정말 많이 줄이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는 지금 아내분이 내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건지 아닐 건지에 따라 다른데 아이가 5살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금 아르바이트 좀 빨리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6세랑 7세 때. 그리고 나서 이제 8세 때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쯤 다시 한번 조금 쉬시고 본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면 아르바이트라는 용어를 쓰셨으니까 빨리 2년 동안 조금 아르바이트를 하셔가지고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만 더 가게 수입이 생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자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인센티브 합쳐서 실수령액이 500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연봉 8천 정도 될 것 같아요. 8천. 40대 초반. 그죠? 근데 이제 이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자 한번 잘 따져볼게요. 자, 만기를 길게 잡으시면 최장 35년까지 지금 현재 되거든요. 금리 현재 기준으로 2.64 정도 적용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금 균등으로 하실 경우 월에 182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게 돼요. 여기는 아까 150만 원이라고 했는데 182만 원 정도의 이자를 매달 내셔야 돼요. 지금은 이자와 원금 상환이 들어가죠. 8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갖고 계시니까 거기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제 신용대출 200% 정도 요즘에 나와요. 그럼 거기서 1억 5천에서 조금 더 많이 대출이 좀 나오겠죠. 그리고 순서는 신용대출, 그다음에 마이너스 통장, 그다음 주담보대출 요 순서를 쓰시는 게 좋고, 다 쓰시되 이자가 내가 버는 돈에서 생활비 쓰고 남는 돈이 감당이 가능한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무리하게 대출을 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LTV 조정으로 가시면 40%, 비조정으로 가면 60%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 자, 이러면 이제 지금 알아보신 집들이 보통 10억 원 좀 안 되는 집들을 알아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출 40%에서 이제 좀 더 많이 가진 않길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4억이 지금 벌써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전 여기서 곱하기 2 해서 8억에서 한 10억 정도 내외 의 집을, 그러니까 6억 정도 대출을 갖고 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돈 지출하는 게 많지만 않다면 사실
2인 가족의 아이까지 3인 가족이거든요. 이 3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200만 원 언더로 생활하시는 거 가능하시고 보통들 더 줄여서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의 주장은 뭐냐면 근로 생활을 할 때 아이가 아직 고등학생이 되지 않았을 때 중고등학생 때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조금 아껴서 줄여서 이것을 자산이 형성되는 쪽으로 소비를 하시고 근로하는 돈 갖고 소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로를 한 돈 갖고 돈을 모아서 자산에 재투자를 하시고 자산이 벌어들인 그 자산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여행도 가고 뭐 등등등등. 조금 자산 형성하시고 10억 정도 보신 다음에 꼭 그 신분당선 라인으로 수지하고 이쪽 성북역에만 한정하지 마시고 지금 직장도 분당이니까 아예 분당 쪽에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 쪽으로 그 투자 개념도 접합하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신축만 보고 계시거든요. 신축이나 준신축. 그러면 이런 낡은 집에 몸테크로 들어갈 수 있느냐도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직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열려있거나 지금 고생을 좀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내분하고 본인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받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정신력도 좀 필요하거든요. 일단 전세는 여기서 종료를 하시도록 하고 집을 마련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만기가 21년 2월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1년이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걸 못 빼잖아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제가 김직구님 상황이라면요. 일단 분당에 실수령에 500만 원 정도 받는 직장에 다니시면 직장이 탄탄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정자동 일대나 이런 쪽이 같은데 그럼 일단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이 새가 잘 도는 동네인지 궁금해요. 첫 번째. 새가 잘 돌아서 제가 복비 정도만 좀 내드린다고 주인한테 사정하면 내 집 샀을 때 그냥 이렇게 다시 새 구하고 나는 다른 데로 이사 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전세 자금이 4억이지만 이미 살고 계시는 상태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안 뽑아 놓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세 자금이 4억이면 4,8이 32, 원래 3억 2천까지 대출해서 집 사는 자금으로 쓰실 수가 있잖아요. 전세 자금 대출 받은 거랑 플러스 지금 본인이 신용대출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신용대출까지 하면 집을 전세 낀 물건을 역으로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셔도 돼요. 아직 아이가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저학년일 때는 조금 좀 새 살아도 괜찮거든요. 중학교 가기 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내가 들어가 사는 것은 사실 약간 이자가 엄청 걱정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은 그 원리금을 안 내요. 원금을 안 내요. 이자만 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좋은 건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원금 상환이 없어서 이자 부담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마련한 자금을 가지고 이제 소위 갭투자라고 하는, 근데 이렇게 큰 갭은 사실 저는 갭투자라고 부르긴 좀 그래요. 전세를 낀 물건을 사두고 이제 그 사이에 더 이제 좀 이렇게 재테크를 하시거나 돈을 마련을 해서 나중에 이제 전세 빼주고 내가 들어가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살 집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아예 무주택 상태니까 정말 공부 좀 치열하게 하실 생각이 있으면 입주권, 분양권 이런 거 공부하셔도 되고요. 왜냐면 지금 자금이 없지 않으시거든요. 지금 살아가는 집에 내 돈보다 훨씬 많은 집, 지금 5억씩 대출을 받아야지 9억, 10억짜리 집을 보시니까 지금 너무 놀래고 오셨는데 사실 아이가 5살인데 전세자금으로 4억의 제 자금이 다 순수한 순자산이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주식이 얼마나 더 있고 ETF가 얼마나 있고 저축을 얼마나 하시고 연금에 지금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40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자산이 거의 5억 원 가까이의 순자산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정도의 순자산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정말 길이 많아요. 예, 이건 정말 제가 확신했습니다. 제가 이게 뻥튀기해서 막 이렇게 막 꼬시기는 게 아니라 정말 길이 많거든요. 정말 돈이 없는 신혼부부 1, 2억도 안 되는 부부들이 힘들지. 여기 김직구님 같은 경우에 지금 자산 4억 있으시죠? 여기 지금 통장 예금 뭐 연금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 있으실 거고 게다가 신용대출도 지금 안 쓰셨을 거고 그러면 힘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방법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상담 마치고요. 오늘 컨텐츠도 공감과 이제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사연은 여기 나오는 이메일로 자세히 보내주시면 저희 담당자분이 정말 꼼꼼하게 읽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뽑으면 또 이렇게 얘기 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솔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